자, 이번 시간에는 파트 2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주로 법규사항으로서 암기사항이 많을 텐데, 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 사업법, 도시가스,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과 요즘에 출제 비중이 높은 KGS 코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LPG는 프로판, 부탄을 주 성분으로 한 액화석유가스에 관련된 것이고, 도시가스는 요즘 연료가 거의 LNG니까 배관을 통해서 연료로 공급하는 것이 도시가스고, 나머지가 모두 고압가스에 해당이 됩니다. 가스가 엄청 많죠. 산소, 수소, 아세틸렌, 포스겐, 염소가스, 암모니아, 좌우지간 LPG와 도시가스가 아니면 모두 고법의 적용을 받으나 각각의 법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출제 예상 문제를 기점으로 이론을 설명하고, 앞에 이론 정리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시고 마지막에 읽어보시면 노트 정리식으로 습득이 잘 되실 겁니다. 출제 문항은 20문항인데 아마 17개 이상은 맞추셔야지 합격하는데 이렇게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습득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특별한 어려운 사항이 아니고 주로 암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고압가스 안전관리 쪽에 출제상 1번 문제, 고압가스 종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고압가스 정의가 있습니다. 세세한 문구는 놔두더라도 결정적인 키포인트는, 압축가스는 주로 상용 온도는 거의 설비에서 쓰는 온도 35도씨에서 이 문구가 조금은 다르긴 다릅니다. 근데 1메가파스칼 이상 이렇게 습득을 하셔도 관계는 없다. 액화가스는 이제 0.2 MPa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세틸렌 같은 경우는 15도씨에서 0파스칼 이상이 되면은 고압가스고, 그 다음에 35도씨에서 0파스칼이 초과인지 이상인지, 초과하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액화시아나수, 이건 초과입니다. 초과. 액화시아나수소, 액화산화에틸렌, 액화브로모메탄, 이런 것들이 고압가스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보기에 아세틸렌은 0파스칼 이상이 돼야 되니까 법규의 정확한 수치를 묻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고, 2번에는 브로메탄 35도에서 0파스칼 초과, 3번은 섭씨 35도씨에서 게이지 압력 0.2 메가파스칼 액화가스, 4번 상용 온도에 게이지 압력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 그래서 그 정의를 보면은 정확하게 압축가스는 상용의 온도에서 1메가파스칼 이상이고, 그 다음에 1메가파스칼 이상 되는 압축가스로서 이제 요 문구가 조금 붙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상 여기까지는 기억을 하지 못해도 이것만 알면은 맞출 수가 있는 사항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 되는 것, 또는 35도씨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 되는 압축가스다. 이렇게 나왔죠. 기억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니얼은 방금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좌우지간에 1번의 답은 1번이 0파스칼 이상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번은 이제 설비에서 반복이 된 건데, 우리가 가연성의 정의다. 가연성. 폭발 한계 하한치가 10% 이하의 것이나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 이상이 되는 것이 가연성 가스다.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입니까? 3번. 그래서 이제 오른쪽 3번 문제 밑에 해설란에 가연성의 종류들이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아세틸렌 하한치가 10% 이하면은 가연성이다.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12.5에서 74인데,
하한치는 10% 이상이 아니지만은 밑에서 위에 뺀 게 20% 이상이 되니까 가연성이다. 그리고 암모니아와 브로마 메탄은 법규에 벗어났지만 가연성이다. 15에서 28이고 13.5에서 14.5인 관계로 하한치는 10% 이하도 아니고 상한에서 하한 뺀 것이 20% 이상이 아니지만은 요 두 가지 가스는 가연성으로 하기로 했다. 그래서 좀 다른 게 모든 가연성 가스의 전기 설비는 방폭 구조이나 암모니아와 브로메탄은 방폭 구조가 필요가 없다. 모든 가연성 가스 충전구의 나사는 왼 나사인데 이 두 가지 충전구 나사는 오른 나사이다. 뭐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넘어가면은 거기 하단부에 폭발 범위를 암기를 하지 않으면은 맞출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암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3번 문제에 틀린 사항은 답이 2번이죠. 사나이 틀린이 3에서 8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2.5에서 81이면은 아세틸렌 가스와 혼합 공기가 전체 100으로 봤을 때 1에 99이면은 폭발 범위, 2에 98도 폭발 범위, 2.5에서 97.5까지는 폭발 범위, 3에서 만약에 요게 97이라면 폭발 범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자, 4번 문제. 가연성 위험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온도 압력이 높을수록 위험성이 크다. 당연한 이야기고 폭발 한계가 좁고 한치가 낮을수록 위험성이 적다. 한계가 좁은 것은 위험성이 적은 거는 맞으나 한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위험성이 커집니다. 약간만 누설이 돼도 빨리 한치, 빨리 폭발 범위 내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의 큰 정도는 한치가 낮을수록 폭발 범위가 하한이 낮을수록 폭발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성이 크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나머지 폭발한 게 밖에서는 폭발 위험성이 적다. 폭발한 게 넓을수록 위험하다. 자, 연결해서 문제 번호 5번입니다. 자, 위험도는 우리가 가스 위험도는 폭발 하한분의 상한 마이너스 하한이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메탄 같은 경우에는 폭발 범위가 5에서 15%입니다. 아세틸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기본으로 2.5에서 81입니다. 그 다음에 뭐 수소는 4에서 75% 정도 되고, 그 다음 가스가 부탄입니까? 포의 열은 1.8에서 8.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입을 하면은 당연히 여기 아마 31.4 정도 이렇게 나오죠. 그 해설란에 계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한치 2.5 넣고 81-2.5 하면은 31.4다. 자, 6번 과학가스 안전관리법상 독성이라면 우리가 법규에는 독성은 두 가지가 LC50의 그 농도 기준이 있고 TLV, TWA 농도 기준이 있는데 요게 이제 법규의 어떤 정의로 생각을 해서 이것은 성숙한 힌지의 집단에서 1시간 동안 흡입 실험해가지고 14일 이내 힌지의 2분의 힌지자가 힌지의 2분의 1이 사망할 수 있는 농도를 갖다가 우리가 LC50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00만 분지 5000 ppm 이하가 독성가스다. 100만 분의 5000 이하 5000 ppm. 요거는 이제 건강한 성인 남자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그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여도 건강에 지장이 없는 농도로서 허용 농도가 100만 분지 200 이하가 독성입니다. LC50 기준에서 특히 LC50 기준에서 100만 분의 200 이하가 되는 가스를 맹독성 가스라 합니다. 맹독성 가스. 뭐 이렇게. 좌우지간의 허용 농도 ppm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독성이 강한 가스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답은 1번이고 그 해설란은 자, 독성가스 LC50 해가지고 허용 농도, 그러니까 이제 셋째 줄에 성수가 힌지 집단에서 대기 중에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 그 힌지의 2분의 1 이상 죽게 되는 농도. TLV, TWA는 뭐 8시간 주 40시간, 뭐 100만 분이 200 이하가 독성가스다. 7번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프로다. 프로는 100분의 1이니까 100분의 1로 나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ppb는 단위계에서 10의 구성분의 1이고, 그 다음에 ppm이 이제 100만 분지 1이니까 여기 맞겠죠? 10의 6성분의 1이다. 그럼 나머지가 1%가 이제 여기 프로는 100분의 1이고 ppm은 10의 6성분의 1이니까 요 두 개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 1%는 10의 4성 ppm이라는 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 독성이 강한 순서로 나열된 것은 그 이제 TLV, TWA 농도 기준으로 적어놨는데 좌우지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긴 한데 자, 암모니아는 TLV, TWA로 25, 시아나수 10, 포석에는 0.1, 염소는 1ppm이니까 물론 자 이게 COCl2가 TLV 그걸로는 이거지만은 아마 LC55로는 5ppm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습득하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서는 포스겐이 먼저 써야 되니까 답이 아마 3번입니다. 3번. 포스겐 다음에는 염소가 독성이 가죠. 염소도 여기 0.1인데 1로 적어놨네. 0.1이죠. 0.1. 자, 염소는 1ppm인데 이게 LC55로는 293입니다. 293. 이런 것들을 같이 습득을 해 놓으시고, 그래서 답은 3번이 3번이가 8번, 오케이, 3번이고. 자, 9번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그 ppm으로 보면은 황화수소가 10이고 4번이 답이죠. 황화수소 H2S가 여기 아마 10ppm. LC50 농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암모니아는 여기 25ppm. 여기 아마 LC50은 7330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산화탄소는 아예 독성가스가 아니니까, 독성이 아니니까 답은 4번 하시면 되고, 자, 10번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된다고 매번 독성 가스도 되고, 가연성 가스도 되고 하는 거. 그래서 아크릴로 니트릴, 벤젠, 시아나수소, 일산화탄소, 산화에틸렌, 염화메탄, 황화수소, 암모니아와 브로마메탄이 독성인 동시에 가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조금 해놓으셔야지 될 부분입니다. 뭐 답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 차원으로 답은 3번이 된다. 자, 연결해서 11번 용어 정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거기 하단부에 다 해설이 나왔습니다. 충전 용기는 가스가 2분의 1 이상 있는 것을 말합니다. 2번 과학가스 설비라면 가스 설비 중 과학가스 통하는 부분. 그 다음에 3번 저장 탱크라면 과학가스를 충전 저장하기 위해서 지상 또는 지하에, 자, 거기에 보면은 이동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이것은 저장 탱크가 아니고 용기에 해당이 됩니다.
저장 탱크는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 설치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모든 게 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부터 쫙 읽어보면 액화가스 하면은 그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여기하고 40도씨 이하, 압축가스는 압축되어 있는 것, 저장 설비 하면은 과학가스 충전 저장의 설비로서 저장 탱크 및 충전 용기 보관 설비, 저장 능력 됐고, 저장 탱크 고정. 자, 초저온에는 마이너스, 기본적으로 법규가, 초저온은 영하 50도씨 이하. 마이너스 50도씨 이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읽어보고 결정적인 수치를 이야기해 준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8번 가연성 가스 저온 저장 탱크 하면은 거기 보면 0도씨 이하인 가연성 가스를 0도씨 이하, 즉 00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상부 상류 압력이 0.1메가파스칼 이하, 뭐 이런 수치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10번에 그 초저온 용기도 마찬가지로 초저온 하면 마이너스 50도씨 이하고, 그 다음에 12번 충전 용기는 가스가 2분의 1 이상 있는 것, 13번 장가스는 2분의 1 미만 있는 것, 뭐 이렇게 해갖고, 16번에 처리 설비하면 제일 마지막 줄에 펌프, 압축기, 기화장치가 처리 설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정의는 해야 되니까. 자, 12번 과학가스 안전관리법 처리 능력은 0도씨 0파스칼이니까 파스칼. 그래서 답은 1번입니까? 자, 안전관리법의 능력이 나오는 거고, 13번 불연 재료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불연 재료입니다. 그래서 고른다면은 아마 1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포함되지 않는 것이니까 거기에 이제 목재가 있기 때문에 틀린 거죠. 목재가 있기 때문에. 그건 불에 타는 재료니까 나머지는 다 불연 재료고, 14번 방호벽.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진 튼튼한 벽이다. 가스를 보관을 할 때 일반 밀폐 공간에 보관을 하면은 폭발을 할 경우에 이렇게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강도를 가진 튼튼한 벽을 방호벽이라 하는데 그 규정의 높이는 무조건 2m 이상이 되고, 나머지 방호벽 첫 번째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것은 그 두께가 12cm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콘크리트 벽돌 블록으로 만든 것은 그 두께가 15cm 이상이 돼야 되고, 세 번째 철판으로 만든 강판으로 만든 것은 두 종류가 있는데, 철판이 두꺼운 게 후광판이랍니다. 후광판은 그 두께가 6mm 이상이 돼야 되고, 철판이니까 이제 밀리미터로 나옵니다. 두 번째, 그 두께가 얇은 박강판은 3.2m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합한 것은 고르면은 1번 높이입니다. 두께 12cm, 1번이 맞네요. 나머지는 다 틀렸고, 오른쪽 해설란에 방호벽의 종류 및 규격, 두께 12cm니까 120mm 맞고, 자, 구조는 좌우장 철근 콘크리트를 꼽을 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직경은 적어도 철근이 9mm 이상이 돼야 되고, 이 꼽는 그 간격이 너무 멀면은 강도가 없기 때문에 40cm 이하의 간격으로 꼽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거기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박강판의 경우에는 철판이 얇기 때문에 이런 판에다가 가로 세로로 앵글각으로 용접 보강을 해야 되고, 후광판은 두껍기 때문에 이 작업을 안 하셔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5번 고압가스 일반 제조시설에서 아세틸렌 가스 또는 압력이 9.8메가파스칼 이상인 압축가스를 용기에 충전한 경우, 이제 방호벽은 어디에다 설치를 하느냐, 무조건 설치를 하느냐,
방호벽 설치 장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또 마찬가지로 적용시설은 아닌 것을 고르니까 뭐 1번이 아닌데 해설을 먼저 보면은 갈로 1, 고압가스 일반 제조시설 중 아세틸렌 또는 가스 압력이 9.8MPa 이상인 압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자 설치하는 게 압축기와 당해 충전 장소 사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압축기와 당해 가스 거의 비슷합니다. 당해 가스 충전 용기 보관 장소 사이 세 번째 당해 충전 장소와 당해 가스 충전 용기 보관 장소 사이 및 당해 충전 장소와 당해 충전용 주간별 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밑에 뭐를 기억해야 되는 걸 갖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갈로 2에는 압축기, 충전 장소, 충전 용기 보관 장소, 충전용 주간 밸브를 기억을 해라. 그 차원에서 보면 15번 문제의 답이 1번이라는 게 판단이 서실 겁니다. 자, 16번 문제.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자, 1번 아세틸렌 가스 압축기와 충전 장소 사이 2번 아세틸렌 발생 장치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아세틸렌 발생 장치는 그냥 가스가 발생되는 거니까 용기에 담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가스를 판매하는 용기 보관실은 방호벽으로 해라. 네 번째 LPG 충전 사업소 LPG 저장탱크와 가스 충전 장소 사이는 방호벽으로 한다. 그 외에 해설란에 특정 고압가스 300kg 60누베 키로로 나오면 액화가스 다니고 메가 3,000로 나오면 압축가스 다니는데 요거 이상 특정 고압가스 요거 이상 보관할 때 방호벽으로 한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설란을 보면 특정 고압가스 사용시설 중 액화가스 저장량이 300kg 압축은 1누베가 5kg를 보니까 60누베 나오고 이상 용기 보관실의 벽 안전거리 유지시는 방호벽 설치 안 해도 된다. 니은 고압가스 저장시설 중 저장탱크와 사업소 내 보호시설과의 사이 나머지 읽어보고 세 번째 디귿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고압가스 용기 보관실의 벽 니을 LP가스 충전사업소의 저장탱크와 가스 충전장 사이 LPG 판매업소 용기 저장소의 벽은 방호벽으로 한다. 자, 똑같은 문제로 17번 방호벽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세틸렌 압축기 충전 용기 보관장소 사이 맞고 두 번째 아세틸렌 압축기 충전 장소 맞고 세 번째 액화수유가스 판매업소 용기 저장실 맞고 네 번째 영업소 용기 저장실 영업소 용기 저장실은 가스가 안 담겼기 때문에 방호벽 하지 않아도 됩니다.